자, 만약에라도 지금 이 기준의 캔들 패턴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아일랜드 갭이라는 거는 이제 위에서 뜨든 아래에서 뜨든 그 갭의 흐름이 갭과 갭이 나왔을 때 굉장히 강력한 추이의 흐름이 연출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개파락이 나왔다는 거는 힘이 아랫방향으로 밀고 내려가는 힘이 이 당시 기준에 어찌됐건 굉장히 셌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갭을 들어 올리면서 형성시켜 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얘기해서 20만 1,500원 종가 기준에 20만 원 공방도 없이 그냥 바로 19만 6천 원으로 확 깨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 돌리는 흐름이 아니라 쭉 밀고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쭉 밀고. 아, 심한 거죠. 그죠? 굉장히 강하게 밀고 내려간 거예요. 갭이 뜬다라는 거는 추세가 굉장히 강화된다는 거예요. 상승할 때에도 갭 상승이 나온다는 거는 추세가 어마어마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갭이라는 부분이 이제 형성이 되는 설정 범위인데 여기서 돌릴 때 기준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응? 돌릴 때 기준에 그냥 올라가도 뭐 대단하다 갭 메꿨다 오늘 기준에 갭을 메꾼다고 저는 보긴 해요. 근데 만약에 오늘 못 메꾸고 넘어갔을 때에 이 갭에 대한 범위 그래서 2차적인 기준에 여기가 저점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렇게 돌리는 V자형의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일랜드 갭이 뜨게 됐을 때, 응? 분명하게. 그렇지 않고 뭐 장대 양봉으로 메꿔줬을 때도 뭐 결코 나쁘지 않은 기준이 되죠. 거래량 부분은 오늘 터져서 거래가 더 수반된 부분이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정도 거래량의 기준, 그러니까 OMA 20ml를 조금 더 넘기는 수준의 거래량. 이번 주에 그 OMA 20mA 거래량 기준의 이 부분이 20mA가 만약에 뚫리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해서 120만 주가 터져야 되는데 120만 주가 터지려면은 말 그대로 뭐 추이 추세가 지금보다 월등하게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요 흐름이 연출되게 된다면 이러한 패턴 그리고 이 V자형의 부분을 몸통 기준에서 별도로 보겠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요 V자형 패턴 대칭을 이루는 걸 얘기합니다. V자형 패턴이라는 자체가 대칭 거의 비슷한 기간 동안의 움직임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아일랜드 갭이 뜨고 가파르게 이제 올라가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아일랜드 갭이 뜬다라는 거는 힘이 굉장히 세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오늘의 기준의 장대 양봉으로 연출이 되게 됐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1차적인 범위의 이런 흐름도 바로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래서 이 옆에다가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우리 분들 이 옆에다가 아일랜드 갭이라고 이렇게 딱 하나 써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아일랜드 갭 그 그림이 있나 혹시 없나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한쪽에 아일랜드 갭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뭐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 범위에 하나 둘 세 번째 칸이니까 다음 주간 범위에 예를 들면 요 위치가 목표로 설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21만 원대 초반 그 정도 범위를 목표 주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또 놓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프로그램 쪽이 11만 3,800주까지 증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요 기준에 뭐 아일랜드 갭이라고 단어를 쓰고 뭐 아일랜드 갭에 대한 목표 주가의 기준을 설정해서 뭐 올려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럼 목표 주가를 얼마를 쓸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뭐 23만 원이죠. 아일랜드 갭의 목표 주가는 단기 추세의 범위 기준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요 기준. 그죠? 그러니까 23만 원의 기준의 목표 주가가 형성이 된다. 다음 주간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응?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게 아일랜드 갭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갭이 아닌 장대 양봉으로 갭을 하락 갭을 메꿔줘도 그 추이 추세 부분은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는 거죠. 뭐 4%까지 편입합니다 하고 지금 다시 19만 9천 원까지 돌리고 있어요. 얼마나 땡큐합니까? 이게 교육 자료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 자료 아일랜드 갭을 먼저 올려줘 보실래요? 그걸 끄집어내서 보여드리면서 교육에 대한 교육의 힘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다 기억하실 텐데
새로 오신 분들은 뭐 교육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고 아니에요. 이제 EBC 방송하고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순간 팍스 쪽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교육이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행복해지는 거지.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일랜드 갭이란 사전적 갭이란 것의 사전적인 의미, 그 다음에 손골 반전, 아일랜드 갭, 그리고 목표 주가 설정 범위, V자형 탄력 반등의 전고점을 뚫고 넘어간다. 그것이 V자형 패턴으로 나온다. 동일 기간 동안에 형성이 된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정의 기준을 잡으시면 뭐 크게 무리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아일랜드 갭의 네이버의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요? 다음 주 기준에 23만 원까지 놓고 보시더라도 아일랜드 갭이 나오게 되면 뭐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23만 원. 그리고 오늘 갭을 당연히 메꿔주는 게 제일 좋죠. 오늘 갭을 메고 더 치고 올라가는 거야. 20만 1,500원이 오늘 그 앞전에 갭이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0만 3천 원까지 간다라고 해도 지금 기준에 19만 9천 원이라고 만약에 설정을 한다면 20만 3천 원 기준에서의 그 위치가 만약에 지금 19만 9천 원이라고 치면 4천 원이잖아요. 2% 6%대. 근데 최근 들어서 네이버의 그 흐름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이버의 흐름에서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이 나왔을 때의 변동성의 기준.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쪽의 기준을 뭐 전체적으로 볼까요? 어휴, 이게 너무 많아서 이제는 00, 50? 요 기준에 이 7월에 고점이 한번 있었잖아요. 우리도 따라 붙었다가 사실 좀 낭패를 보고 손절을 하고 나온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거래량이 300만 주, 지금의 기준이면 이제 바닥이잖아요. 주가 조정이 나왔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저 300만 주 수준의 70%, 37일 20일, 200만 주만 터지고 양봉이어도 된다. 거기에 이제 최소 범위는 얼마? 5MA, 20MA 터지고 넘기면 된다. 근데 지금 5MA, 20MA 거래는 100만 주는 터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의 위치에 놓여져 있잖아요. 지금 100만 주는 터질 수 있다. 100만 주. 그래서 요 두 주를 거놓은 거고 추이 추세 부분이 바뀐 것에 대해서 이제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건데 신뢰도 부분이 잘 보시면은요. 일본 기준에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때 실패를 했지만, 그죠? 우리는 이때 실패를 했지만 요 기준의 설정 범위 여기까지인 거예요. 왜냐면 음봉이라고 빼는 게 아니라 갭상승 이후에 그죠? 음봉이라고 빼는 거죠. 갭상승 이후에 밀려 내려간 구간이라고 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장악형까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설정을 잡는 거고 장악형의 기준에 거래가 수반되면서 흐름이 연출이 됐다는 겁니다. 요 장악형의 흐름과 거래가 수반된 부분에 이 자락에서 전체 박스 쳐드린 부분을 거래 터진 거고 갭상승 이후에 뻗어갔어야 되는데 갭상승 이후에 뻗어가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요 구간이 정확히 차익 실현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정확한 차익 실현의 구간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으셨어야 되는데 우리는 윤정수가 어설프게 대처를 해서 손절을 해버렸죠. 안타깝게. 그리고 요 자락의 기준도 당연히 편입 설정 범위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상치 못했던 악재 요인이 형성이 됐던 거죠. 안타깝게 어찌됐든. 그래서 요런 그 흐름 부분이 시장의 영향이었느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맞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기준은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도 거래 대금이 앞전의 흐름 대비해서는 제한적이라서 중립으로. 근데 요 매직 계산, 매직 시그널 부분을 제대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꺾여지고 돌려질 때 두 가지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꺾여지는 구간, 이렇게 딱 돌리는 구간, 그다음 크로스가 나오는 구간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영선을 돌파하는 구간. 요렇게 해서 세 가지의 기준을 잡아서 공격적이신 분들은 하나만, 그러니까 꺾여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매수. 공격적이신 분들은 난 좀 중립으로 올까 그러면 크로스까지 발생되는 구간. 어? 나는 완전히 안정성으로 볼 거야 하시면 여기도 두 개가 완성이 됐잖아요. 꺾이고 크로스까지. 근데 나는 완벽하게 볼 거야. 영성까지. 이게 다 돌려지는 흐름이 나와야 돼. 그렇게 해서 여기서 거래가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거래가 빵 하고 이렇게 터져줍니다. 터져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야.
거래만 터진다면요. 어떤 걸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도 보시면 직전 고점을 뛰어넘는 기준의 설정 범위가 될 수 있어요. 직전 고점이다 하면 이렇게 당겨서 이 부분을 직전 고점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실적을 바탕으로 이 정도의 거래를 터트려주고 움직이고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강세 흐름이다 라고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어지간해서는 갭상승으로 출발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는 일단 매우 긍정적인 위치로, 그래서 IT 이외에 진짜 오래간만에 2차전 다 정리하고 최근 시장 어려울 때 기준에 싹 다 정리하고 진짜 오래간만에 비중은 크게 잡지는 않지만 5%의 설정 범위로 편입 설정을 잡는 게 이 네이버의 기준인 겁니다. 그냥 막연히의 기준이 아니라 글쎄 지금 기준에서는 여러 요건이 겹쳐졌다. 펀더멘탈적인 부분, 또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요? 펀더멘탈,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수급 논리와 그리고 거래량까지 전부 긍정적으로 형성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우 긍정적으로 대처를 해서 들여다보자 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월봉 기준에서도 뭐 원체 낙폭이 심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의 위치는 대부분 다 이 위치예요. 이런 식의 반등, 그리고 이런 식의 반등. 그러니까 이런 반등을 보러 들어가면 안 돼요. 얘도 사실은 단기 변동성을 추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추세를 돌려주면 뭐 그때 돼서 공격 성향을 잡더라도 지금은 단기 변동성의 기준. 그리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계속해서 오늘 세 가지 종목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하나 마이크론, 또 루닛, 이렇게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하나 마이크론 잡아놨죠. 지금 전략 잡아놓은 거 그대로 해서 계속 병행하면서 계속 올려주셔야 돼요. 업이 될 때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기준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12만 원을 향해서 또 가고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는 포착이 됐고, 월요일 날 포착된 가격이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가격이 포착이 됐고, 그러고 나서의 지금의 추이 추세의 부분이 지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검색기 기준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거죠. 오늘 전화 다 드릴 거예요. 오늘 정현님들 오늘 기준에 어느 정도 마무리 하셔야 돼요. 저희도 다음 주부터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EBS 방송을 최소 다음 주에 2시간, 또 윤정도 방송을 스페셜로 계속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여력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그 검색기 기준에서 제가 수식을 바꾸니까 이제 누적 수익이 제한적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포착되고 최소 5% 진입 후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익 범위가 누락돼 있는 것도 좀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뜨고 있는 상태라면 11만 9천 원 기준에 뜬다라고 그랬잖아요. 11만 9천 원 기준에. 그렇게 해서 지금 9,900원, 12만 원까지. 얼마나 행복합니까? 단기적으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하나 마이크론도 유료 방에도 같이 올려주세요. 약법이면 상관없어.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 마이크론 같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잖아요. 편입 설정 범위에 10만 8천 원, 11만 원. 편입하고 나서 최소 11%, 12%입니다. 그리고 이게 검색기에서는 10만 5,900원에 제가 포착을 해서 캡처를 한 거고, 캡처를 한 가격인 거고,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 범위는 이렇게 얼마? 10만 5천 원에 진입이 되기 시작해서, 이게 HTS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HTS 버전을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도 아침에 올려주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 그 아침에 8시에 출근하시는 두 분은 전일 하나 마이크론 다 올려놨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도 강세고, 그럼 그 종목군들 같이 병행해서 올리라고 설명해줬어, 안 해줬어요? 맨날 똑같은 거 AI에서 떴습니다, 업데이트도 안 된 거 그거 올릴 생각하지 말고 업데이트 된 걸 올리라고.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어제 무료방을 올리면서 여긴 안 올려요. 왜? 왜 똑같은 얘기 매번 하지? 응? 유료방에 올리라니까 같이. 우리 주력 주고 주력의 그 설정되는 종목군들이잖아요. IT가 주력이잖아. 우리 60%씩. 응? 오늘 지금 우리 그 주력 포트폴리오가 얼마예요? 7%대 수익이란 말이야. 응? 오늘. 이제는 10월 포트도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9월 말 시장 종가가 2465포인트인가 그렇죠. 그거 대비해서 지금 100포인트 빠져있어. 100포인트. 근데 우리는 0.2%. 그리고 10월 말 종가 대비해서는 지금 10% 올라와 있어요. 10%. 그죠? 그래서 시장 지수가 2465포인트 대비해서의 흐름이고 또 2277포인트 대비해서의 흐름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 이런 수익 범위를. 그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 지금 진짜 최근 들어서 어지간하면 장도 안 좋고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불편할 수 있어서 악을 안 써서 그렇지 왜 맨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해야 돼? 어? 하나 마이크론 당장 뿌려주시라고 어제 올려놨던 거라도 똑같은 내용이라도 왜 유료방에는 왜 안 올려드려? 유료방에서도 보셔야 될 거 아니야. 아 이렇게 매매 사인 나왔고 이렇게 기준이 잡혀 있었구나라고. 어? 12시 출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지금 아직 출근 안 했지만 전달해 주세요. 본인들 시간에 어? 한 번씩 더 뿌리고 가라고. 이건 뭐 마케팅을 떠나서 교육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동영상 다 이렇게 악을 쓰고 녹화해서 올려주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해서 다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 2일 날은 기분 좋으면 뭐 이렇게 올리고 3일 날은 안 올리는 거야? 올리라고 했잖아요. 약법이어도 상관없다고. 어제 16% 17%씩 올라온 종목인데 하나 마이크론 응? 26,900원 또 1일 날의 기준에서는 25,000원대죠. 위에서부터 고생을 했지만 이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됩니다. 고생을 했지만 가장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던 종목이 어느 거였냐는 거예요. LG화학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태민님 화면 캡처해서 올려줬죠. 그거 왜 안 올려드려? LG화학 3,000주 샀습니다 해서 캡처해서 시간 없는데 캡처해서 왜 올려드렸겠어? 응? 그냥 올라오니까 그냥 아예 뭐 올렸나 보다 뭔지 모르겠다. 10월 말일자 기준에 LG화학을 3,000주를 사셨다고. 3,000주를. 응? 그럼 얼마예요? 44만 원? 장중 기준에 뭐 43만 원이나 어찌됐건 그 가격 대비해서 지금 10% 가까이 3천 주면 얼마? 가격으로 그냥 3만 원 올랐다고 치면 3천 주면 한 1억 수익 나셨네. 응? 왜 안 올려? 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임직원방에 있는 거 그거 뭐 가릴 거 없잖아.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 어디 있어요? 어디서부터 있는 거야? 하나 마이크론에 대해서. 응? 케빈 선생님 하나 마이크론 뭐 수익 범위 올려주시고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뭐 차트 부분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저 차트 올려드릴 때가 27,950원이에요. 28,000원. 오늘 3만 원을 넘겼잖아. 응? 왜 안 올려드리냐고 저런 거. 방송 홍보 이거 다 빠져 있고, 응? 교육 자료. 장중에 다 올려드린 교육 자료를 방송 홍보에. 응? 결론적으로 전일 기준에 오버시팅에서 꺾여질 때 아마 절반은 차익 실현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뭐 공식 포트에는 11월 포트폴리오에는 죄송합니다. 하이닉스가 55%에 한미반도체 5% 이렇게 그냥 집중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현대차 그리고 LG화학 이렇게 이제 편입을 해놓은 상태고 그게 3거래일 만에 이제 시장 돌릴 때 7% 계좌 수익으로 이게 우리 방해 기준인 거고, 어?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방의 수익 범위인 거예요. 그냥 뭐 막연히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응? 어제도 장중에 잘 올려놓고 왜 오늘은 안 올리냐고. 무료 방에도 안 올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어? 어제 기준에 문자 사인이 1일부터 25,700원, 26,900원, 28,100원, 28,350원, 28,450원. 그렇게 해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쭉 설정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안 밀리고 계속 올라갔죠. 올라가다가 29,400원에 이제 차익 실현 설정 범위에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가 형성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12%, 25,800원 월요일 대비해서 12%, 13%, 15%까지 올라간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 마이크론의 편입 설정 범위가 잡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일 날 그리고 1일 날 하나 마이크론 또 2일 날 하나 마이크론 또 루닛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가 잡힌 거고 그 수익 범위들 이 부분은 이제 한미반도체 어제 8% 올라올 때 차익 실현하신 수익 계좌들. 그러니까 요건 태민이님, 요 부분은 이제 케빈 선생님 그렇게 돼 있고 한 장짜리 먼저 올려주고 했으면 되잖아 또. 아유, 내가 갖고 올게요. 자 보시면은 11월 1일 죄송합니다. 11월 1일 바로 전이죠. 오랜만에 LG와 오늘 3천주 땡크하면서 편입했습니다. 그게 이제 44만 원 이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3거래일 만에 얼마에 3만 원 수익이니까 거의 뭐 1억 정도. 그러니까 내려올 때 주가 뭐 밀릴 때는 이럴 때 이제 힘겨울 수는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하나 마이크론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24일 날 급등이 나오고 종가가 이제 28,050원으로 끝났다가 시장 조정에 급락이 나왔거든요. 결국은 IT는 어지간해서는 안 팔고 가져간다라는 표현대로 하나 마이크론은 어제 기준에 또 오늘 뭐 3150원까지 형성을 해줬는데 예를 든다면 이제 지금 2차 전지 매우 강하잖아요.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중에서도 예를 든다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시가총액 기준에서 LG에너지 24일 날도 똑같이 반등을 줬었어요. 근데 지금 여전히 10% 밀려있죠. 하나 마이크로는 1,400원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얘는 10%가 밀려있어. SDI는 얼마 밀려있는 거예요? 24일 대비 뭐 10% 미만이지만 밀려있고 에코프로도 24일 75만 2천원 대비 얘도 15% 수준. 얘도 20만 원이 깨졌었어요. 어제 제가 야간 작업, 심야 작업, 새벽 작업하면서 아닌데 20만 원 안 깬 것 같은데 했는데 저도 그만큼 안 봤던 거죠. 포스코 퓨처엠하고 이제 헷갈렸던 거죠. 어찌됐건 20만 원 깨지고 나서 가격 반발력 나왔는데도 24일 수준뿐이 안 돼. 얘 혼자 그나마도 유일하게. 나머지는 그 수준 전혀 못해. 10%에서 15% 하락입니다. 24일 대비 10에서 15% 반등이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처럼 종목 검색기에 튀어나와서 뭐 오늘 기준에서도 종목 검색기에 나왔습니다 하고 편입해서 단타 쳐서 일부 수익 내시는 분들 빼고는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손실이지. 농담이 아니라 지금 갖고 계신다는 거는 기존 물량인 거고 10월 24일 대비 여전히 손실인 거고 뭐 이번 최저 바닥에서 샀다? 에이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뭐 매번 이게 최저입니다 해서 매수를 얼마나 했겠어요. 계속 이럴 때마다 매수했겠지 다들. 응? 그래 결론은 꺾여지고 꿀이 달리고 운봉 떨어지면 전부 정리 무조건 뭐 길게 생각할 거 없이 그렇게 설정을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고점 대비해서 1.5, 3% 밀리면 이제 정리 차익 실현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LG화학도 뭐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놓여져 있어요. 그나마도 49만 2천 원 대비 24일 기준 잡아서요. 거기 대비해서 제한적이죠. 그나마. 그리고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도 최근 들어서의 흐름은 방어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좀 네이버 설명드리다가 옆으로 이제 빠져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 이유 부분은 별다른 거 없어요. 실적이에요. 실적. 내년 실적 전망치 기준이 얼마? 일단
아이고 어딨냐 빨리 나와라. 내년 실적 전망치가 내후년 실적 전망치가 8조 정도 돼요. 8조.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놓고 보신다면은 뭐 긍정적입니다. 제가 이걸 올려놨었는데 나중에 한번 또 보고요. 찾아서 내후년 실적 전망치 8조 여기서 볼까요? 그러니까 다른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다른 2차 전지 종목군들 대비 월등한 아이고 컨센서스가 좀 하향됐네요. 7조 4천억으로 영업이익이 8조 수준이었거든. 그래도 어쨌건 지금의 이 실적만으로도 매우 엄청나게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이다. 자 다시 네이버로 돌아와서요. 월봉 기준에서는 일봉 좋습니다. 그리고 주봉 좋습니다.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의 흐름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하는데 여기서 배우실 거는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 이렇게 57%가 아니죠. 60% 이상 70% 폭락할 동안에 이렇다 할 반등 한 번 없었다. 이제 와서 조금 들어 올렸을 뿐이다. 이걸 가지고 추세 전환이라고 섣부리 예단할 수는 없고 차분차분하게 대처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뭐 정중앙 선생님께서도 그 IT로 잘 집중되셨으니까 이제는 조금 올라오면 팔아버리고 나 손실 났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움직이시고 그다음에 우리 사랑사랑 선생님도 지금 뭐 손실폭이 쉽게 빠르게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나마도 지금 이렇게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어제 뭐 매도 사인이 일부 나가서 어제 일부 정리가 되셨든 아니면 아니야 나 유지하고 있어요 하시면은 유지하시면서 다시 차익 실현 범위에 오버슈팅 나오고 차익 실현 범위 매도 사인 나오면 그때는 일부 줄이셔서 우리 원래 주력 하이닉스가 아예 없잖아요 그죠?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손이 간질간질 하시더라도 어지간해서는 건들지 마시고 이대로 가지고 가시면 이번 달 그리고 연말이면 상당한 계좌 수익 범위가 연출이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남들이 보면 이건 죽어도 못 가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포트를 구성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겠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 포트가 이겁니다. 그죠? 이 무거운 시가총액 극대형주의 수익이 이겁니다. 지금 하나마이크론의 17% 수익을 포함을 안 시키더라도 그러니까 자신감들 가지시고 충분한 위치에서는 뭐 2차 전지도 상관없어요. 검색해 뜨고 거래량 터지고 뭐 추이 추세 강하면 근데 일단 우리는 LG 화학으로 그리고 만약에 뭐 에코프로 비하면 이런 쪽을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변동성 매매 단타로 들어간다.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전에는 2차 전지 지금의 IT 종목처럼 한번 들어가면 그냥 어지간해서는 안 팝니다. 가져갑니다. 끝까지 가져갑니다. 얘네들 이외에 주도주 지금 현재 없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걸 7월 24일부터 싹 정리한 겁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사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밑에 전화번호 있어요. 전화하셔가지고 합류하십시오. 이벤트 할 때. 그리고 이번 달 만기 다가오시는 분들 8분이에요. VVIP 방에서만. 연장하실 분들은 빠르게 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전부 가격을 다시 인상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 정도 추이라면 우리는 뭐 초대박인 거잖아요. 9월 말 대비해서 여전히 100포인트 빠져 있는데 계좌는 플러스다. 거기에 우리는 플러스니까 여유로움 갖고 간다. 땡큐 하죠. 오케이.